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하고 위대한 유산의 의미를 국민들과 나눴습니다. 이번 포고문은 독립선언서에 담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국 이념이 킹 목사의 헌신을 통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1963년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울려 퍼졌던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킹 목사의 외침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우리의 모든 권리가 정부의 시혜가 아닌 전능한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이라 말하며 킹 목사가 생명을 바쳐 지켜낸 이 숭고한 가치들이야말로 오늘날 미국을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킹 목사 암살 사건 관련 기밀 문서를 전면 공개하도록 지시했던 사실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극적인 사건 이후 반세기 넘게 진실을 갈망해온 유가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법과 질서,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시민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번 국경일을 맞아 모든 미국인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킹 목사의 꿈을 함께 실현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포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킹 목사를 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장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밑에서는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이목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자신의 SNS에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해당 문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나의 친구라고 지칭하며 시리아와 이란 문제에 있어 미국과 완전히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짧은 언급이 있었지만 곧바로 위대한 일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덧붙이며 공개적인 비판과는 달리 매우 정중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주 목요일 파리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이 자리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을 동시에 초청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나토의 마크 류터 사무총장이 보낸 메시지 역시 공개되었는데 류터 총장은 그린란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전념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는 친근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류터 총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는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던 것과 달리 사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저자세를 취한 셈입니다. 세계 정상들 간의 사적인 대화가 여과 없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외교 관례상 매우 드문 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외교적 형식을 파괴하는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메시지가 진짜임을 확인해주면서도 그린란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은 협상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목요일 만찬 회동에는 G7 국가들과 덴마크, 시리아 관계자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구상이 메시지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피어 엔터테인먼트가 라스베이거스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 스피어 공연장을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 건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차로 불과 15분 거리에 위치한 내셔널 하버는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번에 들어서는 스피어는 6,000석 규모로 설계되어 2만 명을 수용하는 라스베이거스 공연장보다는 작지만 건물 외벽을 감싸는 엑소스피어와 세계 최고 해상도의 16K 내부 LED 스크린 등 핵심 기술은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관객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주는 영상 체험과 각종 콘서트, 그리고 기업들의 브랜드 행사가 다채롭게 열리게 됩니다. 제임스 돌란 스피어 엔터테인먼트 회장은 미래 지향적인 도시들을 연결하여
스피어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회사의 주된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공공 및 민간 자금을 합쳐 총 2억 달러, 한화로 약 2,8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스피어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사 기간 중 약 2,5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면 무려 4,750명에 달하는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연간 파급 효과가 1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인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제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피터슨 컴퍼니의 존 피터슨 CEO는 이번 사업이 내셔널 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및 관광 허브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서부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차량 100여 대가 뒤엉키는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가 월요일 오전 10시 19분경 질랜드 타운십 인근 인터스테이트 196번 고속도로에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차량 중에는 대형 세미트럭만 40대 가까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순간적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발생했고 시속 60km 정도의 강풍까지 불면서 운전자들이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차량들이 잇따라 부딪히고 미끄러졌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거대한 트럭들이 잭나이프처럼 꺾여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파손된 차량들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뒤엉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최소 1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직후 당국은 허슨빌 고등학교와 맥스트렌지 소속 버스를 투입해 영하 20도가 넘는 체감온도 속에 고립된 운전자들을 인근 고등학교 대피소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과 잔해물 처리를 위해 허슨빌과 질랜드 사이 양방향 도로를 전면 통제했으며 견인업체들이 대거 투입되어 사고 차량들을 도로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통제된 지 7시간이 넘게 지난 뒤에야 정리가 완료되어 현재는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보라가 호수 효과에 의한 폭설이며 일부 지역에는 최고 30cm의 눈이 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또다시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추가적인 미끄럼 사고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하와이주의 엄격한 총기 소지 제한법인 울포드 대 로페즈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쟁점의 핵심은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사유지라도 주인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총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하와이 주법의 위헌 여부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일부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총기 소지자들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해당 법안이 헌법 수정조항 제2조가 보장하는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차관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하와이의 규제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하와이주 정부는 사유지 소유자가 무장인원의 출입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하여 주인의 허락 없이 총기를 소지하고 방문할 경우 경범죄로 분류되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은 공공장소로 개방된 사유지에 들어갈 때마다 일일이 주인을 찾아 승낙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과도한 규제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대해 하와이주 정부는 주차된 차량에 적법하게 총기를 보관하는 행위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며 규제 범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수정조항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 휴대 권리가 타인의 사유지에서도 유효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지역 학교들이 최근 발생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 사건 여파로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공립학교 측은
시위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며 오는 2월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고 학부모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잡은 전형적인 정치적 움직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포르테 이사는 교원노조가 과거 코로나 사태 때도 학교를 장기간 폐쇄해 아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 역시 교원노조가 민주당의 정치적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며 아이들의 이익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데 2022년 교육부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 원격 수업으로 인해 미국 학생들의 수학과 읽기 점수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SNS상에는 학교 수업 대신 미네소타주 의사당 앞 시위 현장에 동원된 어린 학생들의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디펜딩 에듀케이션의 폴런코 수석이사는 지난 6년간 미국 가정은 학교 폐쇄가 아이들의 학업과 정서, 사회성에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교실 밖에서 허비하는 하루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며 이번 조치는 학생의 성공이 아닌 어른들의 정치적 득실만을 따진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공립학교 당국은 대면 수업 재개에 대한 별도의 조기 복귀 일정 없이 예정대로 2월까지 원격 수업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